네, 첫 번째 시그널 픽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 캠프의 대변인들을 모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나경원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 원희룡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화기애애하신데 돈독 내는 거 보니까 또 너무 날석에 싸우시는 것 같아서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연판장 사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1월쯤에 이제 읽고 씹었다. 이른바 익십 논란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는데요. 이걸 두고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사퇴 요구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뭐 세 분은 당협위원장이 아니시니까 연락은 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좀 파악하시고 나서는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빠르게 입장 내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캠프에 소통방이 있었어서 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토요일 밤 뭐 한 10시 정도? 뭐 10시를 전후해서 안 것 같아요. 네. 이런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일부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친윤 그룹과 예. 가까운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전화가 돌고 있는데 네. 카톡방 내에서의 주요 반응은 그렇게 뭐 좋은 반응은 아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당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네.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그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좀 대응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가운데 일부 분들이 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좀 냈고 네. 그게 또 기자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11시가 넘었는데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런 것들이 원외 당협위원장 카톡방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었거든요. 네. 그 후에 뭐 한 7시간 지난 후에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직접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좀 굉장히 긴박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제2의 연판장 사태다 뭐 이런 얘기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또 전당대회 때 나경원 당시 후보 때문에 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원희룡 캠프는 약간 친윤계 인사들이 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원희룡 캠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와서 좀 아니라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이런 내용 아느냐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캠프에서도 새벽에 언론 기사를 보고 알고 후보도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후보가 단호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관계없는 거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전혀 우리는 사진 알지도 못했고 전혀 관련된 게 없다. 네. 100% 무관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었고요. 저희 아까 방금 제2 연판장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연판장이 도는 이런 일이 또 생긴 게 참 일단 안타깝고 그리고 지난번 연판장 그 주도 세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또 한동훈 캠프에서 좀 주요하게 선대위 활동하고 계세요. 아 그때 연판장에 이름 올리셨던 분들이요. 예, 초선 의원. 예, 초선 의원들하고 지금 재선 그 의원 되신 분들 계시고 네. 한 5분 정도 이상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 계신 캠프에서 연판장을 혹시나 원희룡 캠프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혹을 이제 돌릴 때 이 연판장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뭔가 좀 또 한번 이런 연판장을 이용해서 뭔가 의혹을 우리한테 화살 돌려서 또 뭔가 좀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오히려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예. 의심스러운 저희가 오히려 상대방 후보를 상대방 캠프를 의심스러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경원 후보 캠프 입장을 또 듣고 제가 바로 네. 질문 드릴게요. 네네. 보니까 두 후보 캠프를 다 비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나경원 후보는. 지금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 슬픈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도 여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갈려져 있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사람하고 현상, 사건을 지금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따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총선이 끝나고 나서요. 모두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을 돌릴 때 전 방송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명 책임 아니다. 예.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든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든 원희룡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사건들은 다 분리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판장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번 연판장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그때도 나경원 대표의
대표 후보의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셨어요. 네. 그럼 제가 연판장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연판장 사건이 뉴스에서 떴을 때 제가 동아사에서 오는 KTX에 저랑 나경원 대표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사가 처음 뜨는 것부터 제가 계속 내용을 확인했었거든요. 예. 자, 연판장 사건 당연히 잘못됐죠. 이거 왜 잘못됐다라고 합니까? 지금 이거 한 개파에 한 명에게 지금 줄서기 한 거 아닙니까? 예. 줄서기에서 한 명 바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힘으로 지금 민주적인 절차들을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당내에서는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비난하셨던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이게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논평을 썼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누군가의 줄 세우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응하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떤 이거 제2의 문제죠? 연판장 사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안에 연판장 사태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방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께서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해서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연판장 사태는 나경원 대표가 개파 없이 지금 혼자 당했던 건이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캠프는요, 명실공히 당내에서 최대 개파라고 봐야 돼요. 이제 친한계가 최대 개파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해서 지난번에 학폭 가해자였던 사람, 지난번 학폭 방관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나경원 후보까지 끌어들여서 왜 당신 지난번에 당해놓고 이번에 가만히 있어? 이거 안 말려? 이러고 있어요. 이번엔 그러면 더 가해자처럼 그러면 본다, 이런 학폭 식으로. 피해자한테 지금 예. 학폭 사건 해결하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건을 계속해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명할 건 변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끌어들여서는 이건 당내 화합을 방해하는 요소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좀 반복되게 나왔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좀 불출마 종용했던 연판장에 이름 올린 초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한동훈 후보 돕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 뭐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점에서 뭘 배우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 학폭 피해자인데 학폭 가해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측에서 지금 뭐 문자를 뭐 일십했다든가 아니면 뭐 줄 세우기를 했다든가 이런 걸 한 게 있나요? 저희는 정말 페어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일종의 상대방에 들어오는 공격을 뭐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는 타격에 대해서 이걸 학폭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견우 관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럼 이것을 뭐 좀 여론이 한동훈 후보에게 더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작극한 거 아니냐라는 예.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종의 음모론은 이거 민주당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예. 이거 같은 당내에서 이런 음모론을 저희에게 대해서 제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네. 누가 보더라도 문자가 공개된다거나 이런 그 원외 당협위원장의 한동훈 위원장 불출마 사퇴 기자회견 추진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측에서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주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후보와 가깝다라는 거는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음모론이다. 이게 사실은 사퇴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는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제가 상대 몇 개 후보가. 짚고 넘어가야 예. 될 것 같아요. 일단 학폭이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쓴 것이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페어플레이와 이때까지 했던 행적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옳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연판장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하는데 이걸 이름을 뭘로 붙이든 이번 이 사태가 옳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나왔을 때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의 대응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선에서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나경원 후보는 이 사태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도 지난번에 당해놓고 왜 이번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꺼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당의 화합을 해칩니다라고 발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과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연반장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캠프가 원희룡 캠프가 배후에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정확히 저희가 그런 말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약간 뉘앙스로 말씀하신 예. 거죠. 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런 문자에 대해서도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흘린 거 아니냐 문자를? 그렇게 예. 또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저희한테 연판장에 대해서 음모론 얘기하고 저희도 거꾸로 문자에 대해서 음모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과거의 성과나 과거의 본인 선택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미래를 끌어줄 우리의 84만 당원들 끌어줄 리더 아닙니까? 그 리더의 어떤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 과거에 본인이 했던 선택과 판단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 의혹이 있었죠. 그다음에 약속 대련이라는 의혹도 있었죠.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시원하게 밝혀주고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당원들이 제대로 옳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채널A에서 단독으로 문자 5번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5건의 문자 내용을 좀 입수를 해서 이게 물론 재구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 확인을 해서 이런 말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거라 저희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문제가 5개나 되다 보니까 제가 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그 문자는 1월 19일에 있었던 건데 그 전에도 좀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보니까 1월 15일에는 뭐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의 통화를 좀 권유하는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비대위의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좀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문자 내용에 있어서 어떤 큰 틀은 유지가 되는 와중에 저희가 지금 하나 더 띄워드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사가 얘기를 하면서도 저렇게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정치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표현이 좀 붙다 보니까 저거는 사과할 의향보다는 사과를 못하는데 또 방점을 찍은 문자구나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걸 보고 여사가 사과 의향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없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실제로 보시니까. 뭔 말씀하세요? 예.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기 미국인이 있어요. 여기 영국인이 있습니까? 프랑스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뭡니까?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네. 앞쪽에 있는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하고 이 반대의 의견을 주장할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나온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진이라는 거 이거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어야죠. 이거 예. 한국어잖아요. 네. 외국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진위 논란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자 어디에서를 봐도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말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왜 의논했냐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선거를 책임지고 가장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에게 당연히 의논을 하고 지금 당의 진짜로 여기 분위기는 어떤지 충분히 의견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그냥 5번 씹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공식 채널 본인이 말하는 공식 채널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공식 채널로 얘기하겠다라는 짧은 단판 마디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사과가 했다 쳐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설득으로 사과가 됐다라고 칩시다. 이게 알려졌으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 훨씬 더 스타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리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사적 채널입니까? 공인들 간의 공적 대화면요. 이거는 채널이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대화인 겁니다. 여기 대변인들 다 나와 계신데 지금 여기 후보님들하고 내선 번호로 전화하시는 분 있어요? 다 휴대폰 카톡 아니에요? 텔레그램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공적 문자예요? 사적 문자예요?
이런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유치하다라고 봐요. 예. 공인들 간의 공적 대화면 이거 공적 대화인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대통령과 연락하지 않았냐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연락합니까? 직접 당무기에 파괴돼 있나요? 그럼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예.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친 핑계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거 한동훈 위원장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빠르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논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네. 사과했으면 지금 벌써 이 전국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예. 지금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끌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게 당이 정말로 분열되겠구나.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겠구나라고까지 계속해서 추론되어지는 것이고 네. 민주당이 정말로 좋아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거 보는데요. 예. 짧게 이 말만 할게요. 민주당 패널과 우리 당 패널이 같은 말하는 사건을 제가 최근 6년 동안 못 봤거든요. 지금 근데 이 건입니까? 네, 이 건에 네. 대해서 같이 말하더라고요. 한동훈 예. 위원장 측과요. 민주당 패널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대변인과요. 한동훈 위원장 측 대변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굴 위하는 글인지 한번 돌아켜 보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 이준우 대변인 잠깐 발언하시겠다고 해서 네, 예. 아까 그 내용인데요. 네. 저기 문자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문자에 있는 그대로 중요한 제가 사과의 취지의 뜻을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예. 이 뜻이 뭡니까? 막 있는 여러 번 같은 한 문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문자 매번 보낼 때마다 했던 표현이에요. 그랬었고요. 그다음 우리 상식적으로만 얘기하면 일반 친구라든가 선배 또는 뭐 선생님한테도 네. 자기가 사과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대부분 사과를 하지 딱 사과만 앞 뒤 꼬리 떼고 딱 사과만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자기 상황을 예. 설명한 거고 결론은 뒤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아까 예. 말씀 잘하신 것처럼 그럼에도라는 단어가 명백히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 전체 구도로 봐도 앞에 자기 상황을 처지 설명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떤 이제 내가 말할 사과를 내가 스스로 부인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과한 거기 때문에 저 사과로 봐야 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또 들으셨으니까 네. 한동훈 캠프에서도 좀 설명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두 분께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왜 지금 시점에 이 문자가 공개돼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 의문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차례 한동훈 후보만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공적 채널을 통해 또 뭐 일종의 방송이나 비대위 회의나 이런 것들도 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싶다면 진작 사과했으면 됩니다. 한동훈 후보의 재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반드시 그 허가를 받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채널을 통해서는 사과를 요청하니까 너 위원장 그만둬라. 네. 이런 식의 반응이 오는 상황에서 예. 반대편에선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이 문자 내용이 아니라 이 문자가 왜 지금 정치 쟁점화돼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건 그거 같아요. 일단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전달을 했고 근데 공적 채널로 했을 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말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사과할 사퇴하라는 필요가 없다가 정도가 아니라 물러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사퇴하십시오. 예, 물러나시오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여사는 문자를 보내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혼선이 있고 혼란이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일단 같아요. 팩트 정리 좀 몇 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문자 논란이요 최근에 밝혀지고 알려진 게 아니죠. 1월에 알려졌죠. 네, 1월에 그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예. 자, 그때 당시에 이 문자가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문자가 있다라고 알려진 것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 문자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 퍼져 나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 돌고 있다는 거. 모르는 분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이거 지금 알려진 게 결코 아니에요. 예. 네. 일단 이거 팩트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냐 마냐를 재가를 받는 과정입니까? 이거 충분히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위치에 대한 존중의 표사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당의 지지율과 관계 있는 거예요. 당의 지금 의석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의사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괜찮겠느냐? 당에 나쁜 역할을 미치지 않겠느냐? 무의사를 묻고 존중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제가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진짜로 분열이 된다니까요. 예. 이거 전당대회는 끽해봐야요. 20일 후에 끝나요. 네. 이 이후에 어떻게 뭉치려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 이 대응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한동훈 후보가 제가 허가 이거를 자기한테 받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후보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정권을 가졌습니다. 네. 100일 동안 모든 것을 본인이 생각한 거 평소에 생각한 소신을 다 펼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3% 이상 그 3% 차이로 진 곳이 6곳이에요. 서울에서. 예. 그리고 10% 차이로 진 곳이 10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과를 하면은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심지어 사과하면 어쩌지 그걸 걱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나리오상 지금 자기들이 잘 이끌고 가고 있는데 사과하면서 여론이 동정표로 반론될까봐 즉 대세론이 있지만 동정론이 와서 그걸 뒤엎을까봐 걱정을 했다 할 정도로 예. 이 사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혼자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혼자 결정을 해서 읽고 씹었다? 이거를 누군가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용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그 주변 참모들과 다시 깊게 논의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읽고 씹었다는 것은 총선 실패에 대한 판단 미스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제가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총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근데 겁니다. 저는 어느 캠프 소속도 아니고 그냥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요. 그 당시에 보면 총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을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국면에서 했었거든요. 뭐 이종섭 대사 내보낸 것도 있고 대국민 담화도 사실 오히려 의정 갈등에 더 불을 지피는 꼴이 됐고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사과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좀 의견을 구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네, 나머지는 상의를 안 했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이건 얘기 완전히 달라요. 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선 패배는 한동훈 위원장만의 잘못이 아니다. 대통령만의 잘못도 아니다. 여기 예. 플레이어로 뛰었던 모두의 잘못이고 여기 당 모두의 잘못이라고 전 얘기를 했어요. 이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마라. 이건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한동훈 캠프의 대응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 시점의 대응 네, 현 시점의 말씀이시죠? 대응입니다. 네. 지금 이 총선은 지났어요. 앞으로의 국민의힘이 다시 정비정렬을 하고요. 민주당과 싸워내기 위해서는 단합이 지금 전제돼야 됩니다. 108석분이 없어요. 한 석이라도 이탈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분열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요. 지금 뭐라고 입장문을 냈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원희룡 제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쪽 캠프에서 지금. 예. 자, 이 문자를 한동훈 위원장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1월이에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된 게 3월이에요. 그럼 이 문자를 받고 공동선대위원장들한테 이 문자 논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월에 지금 받은 문자를 3월에 임명된 공동선대위원장들, 그것도 험지에서 싸우고 있던 공동선대위원장들을 제명까지 거론한다는 건 지금 당 분열시키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한동훈 위원장 캠프 측에서도 이 승리만을 목전으로 보지 말고 이 뒤까지도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뒤에 지금 정말 이렇게 해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겠어요? 윤석열 정부 만약에 실패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후보 된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분열의 캠페인으로 가지 마라. 이거 만약에 지금 참모들이요. 이렇게 지금 코칭하고 있는 거라면 참모들 정말로 변화해야 돼요. 잘못된 코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약간 2대1 구도가 됐는데, 예. 두 분 말씀 길게 하셨으니까 저도 좀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분열의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열 안 되죠. 우리 108석밖에 가지지 못한 소수 집권 여당이고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서 폭주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분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한동훈 캠프인가요? 한동훈 후보인가요? 선후관계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2월 초에 이제 설
관련해 갖고 KBS가 대담했죠. 네.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뭐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예. 분명히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동훈 당시 위원장도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냈던 겁니다. 네. 근데 거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안 왔죠. 그리고 두 분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지난 4.10 총선을 치르는 중간에 계셨잖아요. 뭐 저랑 같이 선대위 대변인 활동도 하시고 여러 활동하셨는데 108석을 지켜서 개헌선을 만들어낸 게 한동훈 후보의 공입니까? 아니면 108석밖에 못 만들어낸 게 한동훈 후보의 과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한번 묻고 저 싶고 지금- 공이냐 또 관이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네, 그건 할 어, 얘기가 많겠네요. 네. 총선 끝난 후에 네. 여러 언론에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 국민의힘의 괴멸적 총선 패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구체적 수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다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책임론을 들어서 한동훈 당대표가 안 된다. 이런 분열적 사고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예.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백서를 빨리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원래 선거 끝나면은요 총선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런 논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문제가 비율이 문제겠죠. 한동훈의 잘못은 어느 정도 있고 용산의 잘못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담백하게 담자. 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총선 백서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요 반대합니다. 면담을 해도요 면담 거부하고요 서면을 요청했는데 서면을 요청을 받고도 읽고 씹었어요.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좀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 괜찮은 그렇게 걸까요? 따지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총선 백서 그러면 예. 다 객관성이 없는 겁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원래 절차는 적어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 예. 말씀 드리고 싶고 네. 하나만 더 네네네. 말씀드리면 아까 공동선대위원장을 뭐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타이틀을 그렇게 받았는데 한동훈 캠프에서는요 아까 이런 문제 중요한 거 오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공동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다 같이 알아야 돼요.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 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원톡으로 진행을 했다. 그렇죠. 그건 선거를. 팩트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공동선대위원장들 그런 말 수 있느냐고 오히려 공격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예. 제가 아까 사람과 사건을 분리시켜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싫다라고 해서 이 사람 하는 행동 다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총선 백서 같은 경우는 전 반대주의자였어요. 방송에 항상 반대했습니다. 총선 백서로 누군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라고 전 계속 일관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예.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근데 방금 정강재 대변인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배님이시지만 근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누구의 책임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 누굴 지목하신 건가요? 대통령 부부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요. 여론조사 백데이터 다 확인해 보세요. 총선 패배의 원인 1번으로 꼽고 있는 건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착화 등 경제 상황을 1번으로 꼽고 있어요.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다 1번으로 나옵니다. 백데이터들 확인하세요. 예. 네, 그러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대통령 부부에게 마치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한동훈에게 총선 백서로 총선 패배를 묻는 거랑 똑같은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서로 책임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인정해야 우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경제 성장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이거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들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캠페인에서 실패를 했구나. 예. 다 같이 후보 한 명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공천이 어떤 부분 잘못됐구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걸 한 명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저희들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권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아무리 좋아도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 아무리 좋아도 원희룡 대표 아무리 좋아도 잘못하고 있는 건 지적해야죠.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 캠페인에 있어서요. 최소한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 당이 분열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지지자분들께서 먼저 지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이 문자나 연판장 얘기하면서 세 분의 어떤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벌써 다 끝나가네요. 예. 제가 이거 뭐 한마디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말씀이 네, 짧았는데 왜냐면 두 분이 예. 거의 같은 류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 제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대변한 뭐 차원에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됐어요. 예. 이게 선거 구도입니다. 선거 구도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 네. 뭐 앞서 나가는 후보에 대해서 언더독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보다 뭐 챌린징한 그
뭐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친소 관계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정책에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갖고 이게 나뉘어져야 하는데 지금 어떤 구도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정치가 친소 관계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소 관계에서 왜곡되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 다들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친소 관계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통해서 우리 당의 저변을 넓히고 보수를 재건한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될 것이다라는 식의 공격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 수평관계 말씀하셨는데 네. 총선 때 그럼 수평관계 하셨습니까? 수평 관계를 만들기 예.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아니죠. 총선 때는 수평관계가 아니라 소통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소통이 없는 예, 건데. 소통이 없었고 신의가 없는 관계였다 보니까 총선 정권을 가진 그 상황에서 판단 미스를 한 거고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다고 하시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해방 후에 독립운동 하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다. 아니 해방하기 전에 네. 본인이 소통을 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손발 맞춰서 할 거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미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근데 다시 나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소통 잘하겠다. 용산과 수평적 관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 근데 말씀. 그거는요. 해방 전에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사람을 두고 해방 후에 나타난 사람이 독립운동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 내가 했으면 1945년이 아니라 1935년에 해방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비대위원장 같이 제의안 받았는데 내가 했었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예. 이거 결과만 아니요, 가지고 당연하죠. 나중에 평가하는 왜냐하면 거죠. 그때 상황이 예. 소통이 그- 되는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당을 이끌었다면요. 이러다가 김건희 문자가 네. 바로 사활을 의지하면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거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런 정치하다가요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요. 아, 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당이 그러니까 화합이 될런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 갈라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난 비판 좀 줄이시고요. 네. 정책 싸움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세 분의 네, 열띤 좋은 토론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